대한민국 방송 예비 인력들의 꿈에 한 뼘 더 가까워지는 시간 2020년 제7회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내 꿈과 손잡고 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시은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미니 토크 콘서트 네 번째 주인공을 모실 차례입니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하신 유튜버인데요. 유튜브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정말 뜨겁고 따가운 조언을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크리에이터 강성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저도 정말 어릴 때부터 영상으로만 뵀던 분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강성택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한 지는 2007년부터 거의 뭐 화석이죠.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학생들한테 멘토링하는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공부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소셜벤처 공신닷컴에서 공부법이나 뭐 영단어, 영문법, 이제 영독해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유튜버이자 방송인이자 사업가까지 하고 계신데요.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바쁜 척 하는 겁니다. 네. 네, 오늘도 빠르게 또 알찬 시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네, 오늘은 공신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로 이 네네. 자리에 모신 건데요. 사실 크리에이터로서도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지 궁금해요. 방금 전에도 오늘 유튜브 제목 뭐 올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어그로를 끌 수 있나 이 고민을 하다가 왔습니다. 뭐 그건 늘상 하고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이제 매일 어떤 멘토링, 말 그대로 매일 뭐 잔소리가 됐건 공부법이 됐건 이제 매일 올리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엔 이제 영어 강의 같은 거를 워낙 많이 들으세요. 저희 채널에서 성인분들이 되게 많이 들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큰 돈 들이지 않고 영어 마스터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요즘 크죠. 네, 아무래도 또 쉬지 않고 고민을 하셔야 하는 직업이 크리에이터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07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당시에는 또 유튜브 시장이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유튜브를 소통의 채널로 선택하셨던 계기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 때 교육봉사 활동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많이 해요. 이제 좀 형편 어려운 학생들 찾아가서 공부 가르쳐주고 그걸 하다가 이걸 좀 제가 좀 딱 봐도 그렇지만 이제 좀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죠? 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제가 경북 점촌 뭐 이런 좀 촌에서 왔어요. 근데 이 지방 학생들한테 이런 좋은 공부법들을 알려주고 싶었고 이제 시간이나 아니면 공간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생하게 좀 전달하고 싶어서 영상으로. 근데 그때만 해도 영상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찾다 보니까 미국 사이트 중에 이제 유튜브라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뭐 유튜브 코리아도 없고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화질도 안 좋고 그냥 조금씩 이제 올리다가 그때 매일 올리진 않았었고요.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다 가지게 되면서 스마트폰에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안의 공신 멘토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유튜브에 거의 올인하게 됐죠. 요즘엔 저를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다들 뭐 BJ라고 부르더라고요. 크리에이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2007년이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유튜브라는 것도 생소하지만 네. 이 영상 크리에이터라는 것도 굉장히 생소했던 때잖아요. 예. 그때 제작하실 때랑 요즘이랑 환경이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뭐 환경 일할 게 없었죠. 크리에이터란 직업도 없었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영상도 15분 이상 못 올렸고요. 영상도 자주 끊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광고 수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저는 그때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뭐 돈 벌 생각은 없었죠. 그냥 학생들한테 이제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따박따박 이제 운영비하라고 돈을 주고 계셔가지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 장비가 또 그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보급이 거의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찍은 거는
6mm 테이프 들어가는 그 카메라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옛날에. 네, 되게 무겁고 그거를 비싸요, 되게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거 살 돈도 없어가지고 이제 빌려서 했어요. 하루에 뭐 학교에서 대여를 좀 해줬거든요. 4,000원인가 내가지고 이제 빌리면은 그걸로 이제 몰아가지고 찍고 그걸 또 편집을 하려면 PC가 한 10분 그 렌더링 돌리는데 10분 돌리는데 진짜 한 1시간 정도 이제 렌더링 돌리는데 10시간 걸리고 이랬던 시절이었죠. 환경이라는 게 물론 처음에 말씀해주신 부분은 수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제작하는 환경에 있어서 가장 많이 달라졌다 느끼시는 거군요. 예. 요즘에는 또 휴대폰으로 촬영을 간단하게 해서 업로드하고 하니까요. 네.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현장에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의 현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서 이제 궁금증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남겨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갖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보면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조금 흥미로운 질문도 있네요. 네. 이건 뭐죠? 네.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네? 선택하셔도 좋고요. 네. 조금 살펴보신 후에 네. 네. 이게 다 고민이 되게 많네요. 네. 이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네. 또 많으시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걸로 골랐습니다. 질문이 뭐냐면요. 직업 유튜버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직업 유튜버로 살려면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꿈이 유튜버가 아니었어요. 크리에이터도 아니었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준다. 이게 저의 꿈이에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지금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듣고 계셔서 네,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꿈이고 이게 단 하나의 문장일 뿐이지만 저는 이걸 이루고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 젊은 시간을 다 바쳤죠. 유튜브 또한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수험 생활하면서 저도 너무나도 힘들었고 물어볼 데도 없었고 항상 형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크리에이터로서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어떤 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공부법 아니면 뭐 공부 그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유튜버로 성공을 하겠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냥 유튜브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까지 버티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 학생들이 변하는 게 너무 기뻤고 그걸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던 거예요. 유튜브나 크리에이터는 저에게 있어서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상위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돌이켜보면은 별로 크리에이터로 사실은 자질이 없죠. 여러분 뭐 제가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발음도 안 좋아요.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강의 찍어 올리면은 댓글이 욕밖에 없었습니다. 네, 강의 때려치우라고. 네, 제가 원래 말을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저한테는 그런 저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설레게 하고 도전 의식을 느끼게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 유튜버 이전에 어떤 꿈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도전해 나갈지 그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꿈꾸는 뭐 직업 1위 유튜버고 미술이면 미술 유튜버, 음악이면 음악 유튜버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만의 꿈과 사명이 있을 때 더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포스트잇에 있는 질문 한 가지 더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질문들이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설득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아, 부모님 설득 방법이요? 그걸 선택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었고 그냥 한번 네. 읽어봤습니다. 네. 어, 뭐 고민이 인터넷 되시죠? 강의 시작한 계기는 말씀드렸죠. 네. 혹시 이 질문은 어떠세요? 어떤 거요? 요 보람이나 좌절했을 때? 아,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거나 좌절했을 때는 네. 골드 버튼 받았을 때. 네. 농담이고요. 사실 골드 버튼 받으면 저도 엄청 기분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딱히 네, 별로 기쁘진 않더라고요. 너무 배부른 소리인가? 네, 제가 약간 재수 없었나요? 근데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진짜로. 그 다음 날 뭐 똑같이 영상을 올렸고, 근데 저는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이 보람을 느꼈던 거는 사실은 매일매일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성태형 형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한 덕분에 뭐 합격을 했어요. 아니면 꿈을 이뤘어요. 이런 댓글을 보면은 그런 뭐 골드 버튼 이런 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전화 상담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이제 뭐 생방으로 이제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 하고 그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라이브로 이제 상담을 하면 별 친구들이 다 이제 전화를 해요. 네. 내일 시험인데 답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근데 제가 그때 상담을 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연락이 와요. 그 중에는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이제 게스트를 초대해서 방송도 하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친구가 이제 몇 번 전화를 해줬어요. 생방으로 이제 전화 상담을 하면서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그래서 자기 게스트로 좀 출연시켜달라고. 유튜브를 하려고 저한테 요청을 한 건가? 여튼 그렇게 제가 이제 멘티였는데 멘토가 되는 그런 어떤 경험. 그래서 제가 이제 소셜벤처나 이제 병의 단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함으로써 그 친구들이 이제 멘티에서 멘토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이제 경험할 때마다 이게 저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앞서 해주셨던 말씀이랑 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뭔가 직업 유튜버라기보다 특별한 목표와 사명 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보람을 찾으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또 앞으로 크리에이터를 꿈꾸시는 분들도 자신만의 뭔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네. 또 강성태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사전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 질문은요.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랄까요? 예를 들어 소통 능력이라든지 기획 능력이라든지 다양한 게 필요할 텐데 그 중에 강성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크리에이터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하셨어요. 뻔뻔함? 오. 이게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제 질문 받은 다음에 네. 표현이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마 채널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하실 텐데 쉽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상처도 받으실 거예요. 저도 무지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사실 소심합니다. 네. 강의 못 한다고 옛날에 그렇게 욕 먹었을 때 네, 마음 아팠어요.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는 어떤 약간 뭐 그 뻔뻔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끈기일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이제 공대생이고 이렇게 남 앞에서 말하는 거를 해본 적도 없고 저는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내성적이고. 근데 어쨌든 저는 교육봉사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 도와주려면은 강의 형태로 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걸 해야만 됐는데 이게 제 꿈을 조금이라도 이뤄보려면은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4년, 15년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학생들 멘토링하는 사업들을 되게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소셜벤처에서. 근데 2014년에 왜 그 세월호 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단체로 모여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교육 지원 예산들이 다 끊겨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사업이 망했어요. 온라인으로 학생들 도와줘야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했는데 제가 14년, 15년 그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3, 4년 되죠. 하루도 안 빼놓고 올렸어요, 영상을.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저에게는 진짜 확고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게 저의 진짜 비결이란 비결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뭔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 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보세요. 아무도 안 봅니다. 네. 아니 누가 봅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게 서서히 마치 공부도 그렇거든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100점이 안 나와요. 이게 꾸준함이 계속돼야지 이제 진짜 뭐 수능 시험이건 좋은 점수를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뭐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해가 뜨면 뭐 날씨가 좋네 그냥 기분 좋게 가는 거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계속 가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처음에는 뻔뻔함으로 시작했다가 성실함 쪽으로도 넘어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정답이네요. 성실함. 네. 성실함이 꾸준함? 필요하다. 네. 꾸준함이 필요하다. 끈기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님께서는 네. 유튜버, 책 저자, 방송인, 사업가 등 정말 다양한 직업을 병행하고 계신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는 뭐 힘들죠. 매일매일 뭐 영상을 올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꾸 저한테 혼내달라고 하는데 팩트 폭행해달라는데 네, 자꾸 악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제 내면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뜻하지 않게 어쨌거나 뭐 영향력이면 영향력이랄까 이걸 가지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한마디가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만약에 제가 실수를 하면 이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도 있고 특히 학창시절 그렇거든요. 이게 내가 따르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어요. 그걸로 되게 용기를 받아가지고 도전해가지고 꿈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뭐 상처를 받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쓰건 강연을 하건 뭐 어떤 식의 뭐 영어 강의를 하건 한마디 한마디의 그 무게감 잠을 잘 때도 막 이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데 혹시 안 좋은 영향? 이것 때문에 뭐 안 좋게 되는 학생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사람마다 아마 유튜버마다 고민하는 게 다를 거예요.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는 아직도 좀 힘겨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터시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고 무게감을 느끼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책임감? 네. 네. 많은 또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또 사명감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어서 마지막 사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와 주제로 멘토링을 하시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해병대 명찰이라든지 지금처럼 혹은 선글라스, 뭐 대두 컨셉 등등 이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컨셉을 구사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조금 만들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컸군요. 네. 되게 즐거워하시는 거 제가 방금 봤습니다. 근데 제가 명찰은 이거 떨어졌네. 명찰은 제가 사실은 이걸
이거 방송을 할 때 이 양면 테이프예요. 저도 처음 네. 봤어요. 당연히 명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네. 탈부착이 되고 이게 있습니다. 왜 이것 또한 방송을 매일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인데요. 그 라이브로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 이제 방송 이제 와가지고 다들 왜 가수 장기하가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그런 왜 웃죠? 네, 닮았나요?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 여튼 저는 영광이죠. 저희 뭐 선배님이기도 한데 근데 진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장기하 아닙니다 이렇게 써붙여 놨었어요. 옛날 영상 보면 진짜 그렇게 제가 써붙이고 방송을 해요. 근데 저도 이름이 있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름을 붙여야겠다 했는데 명찰이 이제 제가 예비군이 또 그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명찰이 뭐가 있지 하다가 군대에 있을 때 명찰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달기 시작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안 달면은 뭐야 네가 장기한 줄 아냐 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컨셉 같은 게 돼버렸고 대두라고 하셨는데 그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교육봉사하고 하면서 사실 돈을 진짜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글 찍는 데가 촬영장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취하고 이럴 때 이제 원룸 같은 데서 찍었는데 그때 카메라는 이렇게 되게 큰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좁거든요. 좁으니까 이게 각이 안 나와요. 이렇게 넓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방 크기가 작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제 몸을 우겨 넣은 거죠. 그렇게 이제 찍기 이걸 꾸부정하게 이게 찍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제가 나중에는 이제 좀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했는데 약간 그 습관이 되기도 했었고 그때 좀 뭔가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좀 학생들 도와주고 싶은 그런 약간 초심을 제가 잃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하다 보니까 네, 목이랑 허리가 안 좋아요. 이게 네. 그래서 요즘 좀 펴고 싶은데 피구 강의를 하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 성태형 요즘 초심 잃었다고 그래가지고 피지도 못하고 네. 근데 저는 그게 또 습관이 되고 또 편해가지고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여러 가지 앵글이라든가 명찰이라든가 하는 게 어떤 컨셉이라기보다 사실 스토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오는 것이군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맞아요. 없으시죠? 컨셉팅에 대한. 부담이 그냥 학생들이 이제 정해 준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놀릴 때 저를 라마라고 놀려요. 라마 성태라고 놀렸던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것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낙타 닮았다고 놀리다가 제가 언제 인사를 한번 라마스테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라마 성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 아이디어도 아니었고 그냥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학생분들이 그냥 재밌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물론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면은 자연스럽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진짜 천재입니다. 네. 뭔가 소통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특별히 막 크리에이터기 때문에 막 어떤 컨셉을 독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부담감은 지금 상태로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들어봤습니다. 사실 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긴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저희는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꿈을 꾸는 친구들에게 뭔가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응원의 말씀 같은 거를 천천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뭐 저에게 있어서 응원의 말씀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고. 네? 아니.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저 지금 이게 사실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2007년에 그렇게 채널 만들 때만 해도 이런 노하우 경험을 나눌 만한 제가 위치에 갈까? 그때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인데 저 같은 사람도 저처럼 끼 없고 여기 노래 한 곡 불러달라 그랬는데 노래하면 아마 다 방송 끌 거예요. 엄청 음치고 할 줄 아는 게 딱히 없죠. 맨날 그 설명충이라고 맨날 그 재미없는 이야기만 하면 저도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오게 됐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사명, 꿈, 비전 이걸 쫓아서 도전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사명과 꿈을 가지고 크리에이터에 접근을 하되 성실함이 필요하다 이런 포인트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또 저희 채널에서 강성택님의 채널에서 또 많은 조언 남겨주시니까 채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오늘 함께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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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으로 미니토크 콘서트 4회차 크리에이터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강성태님을 비롯해서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현장에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 28일 진행되는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본 행사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